저는 할 말을 해. 몇 시? 몇 시에 끝나냐고요? 내가 끝내고 싶을 때. 약속이 있어요. 그럼 알았어. 자, 7번부터 보겠습니다. 한 30분 정도 더 하죠. 무리함수와 이차함수의 그래프야. 별거 없습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 내 다음 때 보이고, 중학교 때 이차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보면서 니들 구호를 결정을 했었죠.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런 이차함수 있을 때 a, b, c의 부호를 가지고 결정할 때, 자, a는 뭐 보면 되니? 아래 블록하면 a는 양수, 위로 블록하면 a는 음수, 맞지? c는 뭐 보면 되니? y절편, y축과의 교점이 여기에서 만나면 c는 양수, 여기서 만나면 음수, 이런 거 있잖아. 제일 까다로운 게 사실은 b였어. 자, b는 뭘 가지고 판단했었어? 1차의 개수 b의 부호는 뭘 가지고 판단했니? 에이, 정확히 안 나오니? 네. 그래. b는 대칭축까지 판단했잖아. 이 포물선의 대칭축 x는 얼마야? 마이너스 2a분의 b가 수의 방정식이죠. 이 정도는 기억을 하셔야 되지? 따라서 대칭축이 y축보다 왼쪽에 있으면 0보다 작은 거고요. 대칭축이 y축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0보다 큰 거라고요. 그럼 a의 부호가 결정되면 b의 부호도 자동으로 결정되겠지. 그래서 b의 부호는 대칭축의 위치와 a의 이미 구한 a의 부호 가지고 판단했기 때문에 제일 까다롭고 제일 마지막에 구했어. 기억나? 그렇게 해서 어쨌든 abc의 부호를 찾아내면 그 똑같은 abc를 가지고 무리함수나 유리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볼 수 있는 거겠죠. 반대도 만들면 가능하겠죠. 무리함수를 통해서 abc의 부호를 찾아낸 다음에 이차함수의 개형을 판단하는 문제도 나올 수 있겠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차함수 그래프 이렇게 했을 때 다음 무리함수의 개형을 그리는 얘기야.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부호 측정하자. A 양수 양수야. 위로 블록해요. 음수 맞지? C y절편 양수. 자, B인데 이 대칭축이 마이너스 2a분의 b인데 대칭축이 y축보다 오른쪽에 있는 0보다 크네. A 음수 마이너스 있으니까 곱하면 플러스 b가 뭐가 되니? b도 양수군요. 이렇게 나오면. 자, 이렇게 보여진 ABC 가지고 이 무리함수의 개형을 그릴 거야. 자, 무리함수 그래프 때 생겼는 이 식이 y는 a 루트 마이너스 표준을 맞춰줄게.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됐죠? 자, 무리함수 그래프 그려야 돼. 뭐부터 찍자? 시작점부터 찍자. 시작점 얼마인데? 2, 마이너스 c죠. 자, b가 뭔데? 양수니까 b 마이너스 c야. c가 양수니까 마이너스 c는 음수 중에 있겠네. 대충 몇 사분면에 위치하고 있겠어? 시작점이 4, 4분면에 있겠어. 맞지? 그 다음 어떡한다? 부호 본 거잖아. x의 개수가 음수. 그래프는 왼쪽으로. 맞지? 그 다음에 루트 앞이 a인데 a가 음수잖아. 루트 앞에 마이너스 못한다. 그래프는 아래쪽으로 그린다 그랬지. 그치? 왼쪽 아래로 그 곡선을 그려주면 되겠죠. 이렇게. 자, 이 개형을 찾으시라고요. 어디니? 여기 4분의 정지하네. 됐어? 뒷페이지에 863번 같은 경우는 거꾸로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대해서 ABC를 찾아야 된 다음에 2차 함수 그래프를 개형 그리는 거야. 보호만 판단하시면 금방 풀 수 있겠다. 괜찮니? 자, 그 다음에 유형 8번 유리함수와 무리함수 마찬가지야.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통해서 ABC 값을 구한 다음에 그 ABC 가지고 다시 무리함수 그래프를 그리면, 아니면 무리함수 그래프를 통해서 ABC를 파악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유리함수를 그리든 얼마든지 나올 수 있겠죠. 그치? 자, 825번 보시면 유리함수의 그래프 오른쪽 그림 같아. 혼자 그러면 정근선 보자겠죠. 유리함수의 정근선의 교점 얼마예요? 분모가 0이 되게 x가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c. 여기가 정근선의 교점이고요. 실제 그래프에서 확인한 정근선의 교점은 1,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b는 마이너스 1이고 c는 2라고 찾았어요. 자, a를 찾아야 돼. 하나 남은 미정계수 찾을 방법은 점 하나 대입하는 거죠. 0,3. 맞지? 오케이. y는 자 x 마이너스 1분의 a 플러스 2인데 얘가 어디를 지난다고요? 0,3.
y에 3 대입하고 x에다 0 대입하면 마이너스 1분의 a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되겠죠. a는 마이너스 1 되겠죠. 그치? 그럼 a, b, c 다 나왔어요. 그 다음에 무리함수 완성할 수 있겠다. y는 루트 ax 마이너스 1x 플러스 b 플러스 c. 그래프 되려면 항상 표준형 x의 개수로 묶자. 시작점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1,2가 시작점이야. 마이너스 1,2가 시작점이야. x의 개수 마이너스야. 왼쪽 루트 앞이 플러스야. 왼쪽 위로 끌시면 되겠죠. 따라서 이게 지난해 4분면은 몇 4분면? 2, 4분면 밖에 없네요. 문제 있어 없어? 없죠? 응. 유리함수든 무리함수든 그리고 정확히도 배웠던 2차 함수든 그 그래프의 개형의 성질과 끄에서 그거를 판단하는 것만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누구를 조합해서 문제를 내든지 다 풀 수 있다. 그래야 정상이다. 문제는 많지, 그지? 말도 똑같아. 네. 그 다음에 유형 9번 최대 최소 문제. 유리함수와 마찬가지로 최대 최소는 반드시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그래프 위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873번 보시면 마이너스 1부터 2 사이에서 이놈의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거야. 그래프 그려야죠. 시작점이 얼마예요? 자, 표준을 먼저 바꾸자.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 빼기 3 더하기 2요. 시작점이 얼마? 3,2. x의 개수가 마이너스야. 왼쪽. 그 다음 루트 앞이 마이너스니까 왼쪽 아래. 맞지? 왼쪽 아래 이렇게 그려야 된다고요.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리려면 오는데 y좌표 찍어주면 좋겠지만 최대 최소는 그건 상관없어요. 그냥 그때 그래 이렇게. 사실은 이것도 필요 없어요. 사실은 이 그래프도 사치야. 왜냐? 봐봐. 무리함수의 그래프는 내가 대행 중 하나씩 곱성 모양이야. 얘는 뭐야? 증가지. 얘도 어때? 증가지. 증가라는 건 무슨 말이야? x가 크면 클수록 y값도 어떻게 크지는 거지.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최대값은 x 중에서 제일 큰 걸 집어넣으면 최대값이 나올 거고요. 최소값은 x 중에서 제일 작은 걸 집어넣으면 되겠죠. 반대로 무리함수의 곡선이 이런 모양이라면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x가 제일 큰 게 들어갈 때 최소가 될 거고 반대로 x가 제일 작은 게 들어갔을 때 최대가 되겠네. 그 정도만 해도 최대 최소는 충분하잖아. 어차피 최대값 최소값의 계산은 식을 가지고 하게 될 거잖아. 그래프를 그리는 이유는 x가 얼마일 때 최대가 되고 최소일 때 확인하는 거지. 이걸로 충분한 거야. 굳이 힘들게 x축, y축, 시작점 찍을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시작점 하나 있다. x의 개수 음수네, 왼쪽이네, 루트 앞에 마이너스네, 왼쪽 아래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 다음에 그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나오고요? 마이너부터 2까지 잘랐으니까 마이너스 있고 이게 있겠지 뭐 생각해. 그럼 최대값은 어디 있어? 이럴 때 나오겠네. 2,000원. 이러면 마이너스 이거 얼마야? 1. 마이너스 1 플러스 1가 얼마 되고? 1 되겠네. 최소값은 얼마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되겠네. 4, 2. 마이너스 2 플러스 1가 얼마 돼? 1. 그치? 굳이 x축, y축 시작점 필요 없는 거야. 물론 찍는다고 잘못할 건 없어. 시간 얼마 걸린 것도 아니고. 그냥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왜냐면 가끔씩 너네들이 막 여기서 시작점 자리에다가 문자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럼 생겨, 그래프를 못 그리겠는데 어떻게 시작점 찾지? 시작점 몰라서 상관없는 거지. 그치? 어디에 시작점이 찍혀있든 간에 x의 개수의 부호와 루트 앞의 부호만 보시면서 방향만 그어주시면 충분히 최대최소 문제는 해결이 가능해. 오케이? 874번이나 75번 같은 경우 봐. 시작점을 정확하게 찍을 수가 없지만 문제 푸는데 지정이 있다 없다? 없다. 그치? x의 개수 음수 루트 앞이 플러스니까 왼쪽 위로 그려지겠지. 그치? 그럼 x가 마이너스 5일 때 최대가 될 거고 3에서 최소가 되겠다. 그럼 마이너스 5를 집어넣는 게 5가 됩니다 라고 풀어주면 a가 구해지겠죠. 그런 다음에 3을 집어넣으면 최소값이 나오겠다. 괜찮아요? 자, 그 다음 유형 10번 무리함수의 역함수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볼게. 자, 가장 기본적인 무리함수. 기본형을 볼게. 자, 이거 역함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역함수 어떻게 바꾼다? 조제식을 x는 걸로 바꾸는 거지. 자, x는 걸 바꾸려면 루트부터 없애야겠다. 양변을 제곱하겠습니다. 따라서 x는 얼마다? a분의 1 y 제곱이 되고 x를 마지막에 y로 바꾸고 y를 x로 바꾸면 역함수 완성. 됐어? 그러면 얘의 역함수가 네가 되고 너의 역함수가 네가 되는 관계겠죠. 근데 뭔가 좀 이상하지? 왜? 야, 2차 함수 그래프 이렇게 생겼잖아. 1대1 대응이야 아니야? 아니지. 1대1 대응이 아니면 역함수가 존재해야 안 해? 안 한다고. 그럼 어떻게 되니? 얘 역함수를 구한 게 아직 덜 완벽하다는 얘기야. 보세요. y 루트 ax 그래프를 그려보면 a가 양수이라고 생각하다 이렇게 된 거지.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봐. 그럼 어떻게 되냐? 역함수 그래프. 이차함수잖아요. 아, 원래는 뭔데? 이 중에서 이만큼만 우리가 찾는 무리함수의 역함수가 되는 거예요. 즉, 이차함수 전체가 다 우리가 찾는 역함수가 아니고 이차함수의 얼마야? 딱 절반만큼은 되는 거야. 그치? 그럼 이 절반만큼을 표현하려면 어떻게 되니? 이렇게 이차함수식을 구해놓고 x의 범위를 0보다 큰 쪽으로 잘라야겠죠. 근데 즉 무리함수의 역함수는 이차함수야.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차함수의 절반. 오케이? 무리함수의 역함수는 이차함수의 절반. 그러면 1대1 대응이 되어서 역함수를 가질 수 있는 이차함수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러면 x의 범위를 정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x의 범위 어떻게 찾을 건데? 선생님 그래프 보니까 x는 0 이상이네. 아, 그러면 너희 정역은 x는 0 이상으로 잡아주면 되겠다. 가지고 우리가 역함수 배울 때 어떻게 하냐? 원래 함수의 정역이 역함수에서는 뭐가 되고요? 치역이 되고 원래 함수의 치역이 역함수에서는 뭐가 되고? 정역이 되는 거였죠. f의 정역이 x고 공역, 치역이 y면 역함수는 이게 역함수잖아. 그치? 역함수는 원래 함수의 치역이 역함수에서는 정역이 되는 거예요. 원래 함수의 정역이 역함수에서는 뭐가 되니? 치역이 되겠죠. 앞뒤가 뒤바뀌니까. 따라서 나는 이 2차 함수의 정역을 구하려면 원래 함수에 뭘 찾으시면 돼? 치역 찾으시면 되겠죠. 자, 이놈의 정역은 A가 지금 양수일 때야. A 양수일 때 가능하자. 정역은 뭐가 되니? x는 0 이상이 되고 그때 그래프는 y는 얼마다? 0 이상은 치역이 나오겠죠. 그럼 그 역함수는 y의 범위가 이 역함수에서의 정역 x는 0 이상. 얘가 온 거 아니야? 얘가 온 거야. 얘의 치역은 원래 함수 정역이니까 y는 0 이상. 됐지? 그래서 무리함수의 역함수를 구할 때는 2차 함수가 나오고 반드시 뭘 써주셔야 되니? 치역은 필요 없어요. 정역 있으면 치역 저절로 나오는 거니까. 2차 함수에다가 반드시 정역을 설정을 해주셔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점수 깎여요. 고수능에서는. 실제로 2차 함수가 아니고 2차 함수의 절반만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렇게 조금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생겨. 나중에 또 교점의 개수를 구할 때도 마찬가지야. 무슨 얘기냐? 자, 보세요. 무슨 얘기겠냐? 잠깐만. 자, 저 얘기를 해야 되나? 자, 이런 무리함수가 있어. 이게 y인데 fx. 무리함수. 그럼 그 역함수 어떻게 생겼냐? y는 x 대칭이니까 이게 y는 x가 대칭이니까 y는 f 인버스 x 이렇게 생겼겠죠. 그럼 둘의 초점은 어디에서 만나니까 y는 x에서 만나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 둘 교점 구할 때는 와 역함수를 안 구하고 얘 y의 교점 구하니까 fx는 x라는 방정식으로 풀게 되잖아. 그치? 그럼 여기에 분명히 루트가 있을 거 아니야. 루트가 있을 때 양변을 제곱해서 루트를 없앤 다음에 문제를 풀겠지. 그러면 주로 2차 방정식 튀어나올 거라고요. 그럼 2차 방정식 풀면은 x가
두 개가 나올 수가 있어. 근데 그림 보니까 표시 몇 개밖에 없어요. 한 개밖에 없는 거야. 뒤에 문제를 봐야 되는데, 그치? 자, 두 개가 나오는데 한 개밖에 없어요. 실제로는. 그럼 둘 중에 하나는 뭐야 되니? 버려야 되는 거야. 어떻게 버릴 거야? 정의역과 치역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들은 버려야겠죠. 니들 중에 정의역보다 작은 거, 정의역이 이상이잖아. 또 치역보다, 왜냐면 너의 치역은 역함수에서는 뭐가 되니? 정의역이 된 거잖아. 여기 구한 x는 fx와 f 인버스 x의 교점이기 때문에 이 둘을 다 만족하는 둘이 같아지는 x를 찾는 건데, 그게 만약에 두 개가 나온다면 하나를 버려야 되는데 누굴 버려야 된다고요? 요 둘의 교점이 만들어질 수 없는 범위에 있는 것들. 즉 fx의 정의역과 그 다음에 역함수의 정의역 범위를 벗어나는 x값들은 구해도 버려야 되는 거야. 그럼 역함수의 정의역은 그 원리함수에 뭐라고 했어요? 치역이라고 했죠. 원리함수의 치역이 역함수에서 정의역이 되는 거니까. 따라서 원리함수의 정의역과 치역을 구해서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것들은 버려주셔야 됩니다. 괜히 얘기를 끊었네. 뒤에 문제 보고 할 건데. 자, 아직 또 하면 돼. 자, 왜 이런 얘기 하냐면 이런 게 왜 튀어나오냐고. 필요도 없는 게 왜. 그게 바로 저것 때문이야. 이거를 루트를 없애기해서 제곱하는 순간 2차식으로 바뀌지. 사실은 이게 어때? 이 역함수는 무리함수, 역함수는 2차함수의 일부잖아. 일부다 보니까 실제로 식으로 세워 풀면 2차함수를 온전하게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문제를 풀게 돼. 그러면 교점은 여기 하나 더 생긴단 말이야. 근데 실제로 이 부분은 그래프가 그려지는 부분이 안 그려지는 부분이야. 2차함수 중에서 정의역에 의해서 잘라지는 부분이라고요. 따라서 이쪽 부분은 없는 부분인데 식으로 풀 때는 마치 이 부분도 그래프가 있는 것처럼 보여서 교점이 쓸데없는 게 하나 더 나온다고. 그럼 그런 거를 없애줘야지. 걸러줘야지. 그치? 저거를 안 걸어놓고 문제를 풀면 당연히 풀리겠죠. 저런 부분들을 조심할 게 있다고요. 자, 일단 다시 보고. 결국 무리함수, 역함수는 2차 함수고 그 정역이 존재한다. 정역을 반드시 설정을 해주셔야 된다. 2차 함수의 절반만 역함수여야 돼. 됐지?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876번 볼게요. 자, 이놈의 역함수가 니르네. 봐봐, 정역 정해줬지? 찾으시란 얘기야. 가보자. x는 꼴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루트를 없애야 된다. 제곱해야 되는데 이대로 제곱하면 루트 없어지니 안 없어지니? 안 돼요. 루트만 남긴 채로 제곱해야지만 루트가 완전히 사라지죠. 따라서 2를 넘겨놓고 y-를 넘겨놓고 양변을 제곱한다. 제곱하면 y-2의 제곱은 그러면 x는 y-2의 제곱 플러스 1이 되겠죠. 끝났네. 그럼 y는 x-2의 제곱 플러스 1이 되는데 이대로 손 틀면 안 돼. 정의역 찾아주셔야지. 자, 이러면 정의역은 원래 함수에 뭘 찾으시라고? 치역 찾으라고 그랬죠. 원래 함수의 치역이 얼마야? 그래프가 시작점이 1,2잖아. 1,2라고. 그 다음에 오른쪽 위로 그려지니까 치역은 2 이상이지. y는 2 이상이 원래 함수의 치역이라면 이놈의 정역도 얼마다? x는 2 이상이야. 대칭축이 2니까 2해서 오른쪽만 역함수에 해당되는 거라고. 됐지? 그러면 이거 전개하면 a, b와 c는 2가 되겠죠. 됐니?
자, 그 다음 유형 11번 가볼게요. 자, 유형 10번은 결국 이렇게 무리함수, 역함수를 구해서 풀어내시면 충분히 다 풀 수 있습니다. 역함수를 웬만하면 안 구하고 싶지만 구하려면 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886번 유형 11번 보시면 무슨 내용일까요? 합성함수와 역함수. 뭐야,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네. 자, 보세요. G.F 인버스 2의 값을 구하는 거야. 어떡할래요? 두 가지가 있겠다. 첫 번째, 이 합성함수를 직접 만들어 보는 방법. 그치? 세 가지쯤 되나? 자, 직접 만들 수 있어, 없어? 못할 게 뭐 있어? GFX씩 만들 수 있어, 없어? 만들어 보는 거지. GFX가 얼마인데? 이거지? 맞나요? 그러면 GX의 X자리를 이걸로 바꾸면 되는 거니까 와, 이 X자리를 이걸로 바꾼다고 이게 합성함수야. 맞지? 근데 그게 아니고 그거의 역함수에 2를 집어넣었어. 자, 역함수의 함수값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 우리 역함수 구하라 그랬나? 이거 역함수 구할래? 아니잖아. 역함수 함수값 구한다. 는 K를 두라 그랬죠? 그러면 G.F K가 얼마란 얘기야? 2로 바꿀 수 있는 거잖아. 역함수 내내 제가 했으니까. 이 함수가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여기다 뭐야? K 집어넣으면 2가 되는 거네. 오케이. 루트 2 K-1분의 K 플러스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거고. 루트 없애기 위해서 양변 제곱하면 4가 되는 거고. 2 약분하면 2가 되는 거고. 1 약분하면 1이 되는 거겠죠. K-1분의 K 플러스 1이야. K-1 갖다 곱할게요. K 플러스 1은 뭐야? 이상하네. 이 약분할 때 응. 1도 2분의 1로 미쳤네. 자, 2 K-1분의 K 플러스 1 부끄러워. 더하기는 4 1은 얼마? 3 그래. 2분의 3 대각선 곱하면 되겠죠? 자, 1 곱하면 3K-3은 1 곱하면 2K 플러스 2 넘어가면 K는 5 대각선 곱하면 얼마다? 5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건 뭡니까? 직접 합성함수 만들어서 역함수의 함수값을 구할 때처럼 는 K를 두고 바꿔 놓는 거지. 그치? 또 다른 방법 뭐 있겠니? 또 다른 거 뭐 있겠어? 직접 합성함수 안 만들어도 되겠지? 어떻게 해요? 자, G.F의 인버스 2를 구하는 문제고 역함수의 성질에 의하면 따로따로 풀 수 있죠? 따로따로 풀 때 순서 뒤바뀐 거 기억나나? 해보죠. 맞지? 그러면 G 인버스 2부터 계산하면 되겠네. G 인버스 2는 P가 둘게. 그럼 GP가 얼마가 되는 거고요? 2가 되는 P를 사시면 되겠지. GP가 얼마인데? 예. 루트 2P 플러스 1이 2가 되는 거니까 제곱하면 2P 플러스 1은 4가 되는 거고 P는 2분의 3이 되겠어요. 따라서 얘가 얼마다? 2분의 3. 요 계산하면 2분의 3이니까 F 인버스 2분의 3을 또 계산하셔야겠죠. 얘를 Q라 둘게요. 그러면 FQ가 2분의 3 되는 거 찾으셔야겠죠. FQ 얼마인데? 저번에 Q-1분의 Q 플러스 1이 2분의 3 되는 거고요. 아까랑 식이 똑같이 생기세요. 따라서 얼마야? Q는 이렇게 합성함수 안 구하고, 그치? 합성함수의 역함수를 풀어주는 성질에 의해서 풀어놓고 각각의 역함수 함수값들을 구해나가는 방법이 있어. 뭐 어느 게 쉽다 어렵다는 자기 각자 판단하시겠지, 그치? 근데 이왕이면 어느 쪽이든 다 풀 수 있도록 연습을 해두셔야 돼. 또 어떤 게 있겠니? 뭐 할까? 되게 충분하지, 그치?
옆에 890분 넣으세요. 똑같은 유형들이야. fx와 gx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을 때 이런 값을 구하는 거야. 많이 했지? 이거 먼저 풀어서 정리하고 정리해주는 게 낫지. 자, f' 요거 역함수 풀면 순서 뒤바뀌어. f 인버스와 g 인버스로 바뀔 거고 f 3이 되겠고요. 자, 역함수와 f의 합성하면 한가함수 되니까 합성해서 지워도 된다고 그랬죠. 그럼 결국 뭐 하는 거야? g 인버스 f3을 계산하면 되겠죠. F3은 G 인버스 F3이 얼마야? 3제곱하면 2분의 4니까 2가 되네. G 인버스 2를 구하는 거고 역함 관수값은 K라 두면 GK가 2가 되는 K를 찾자. 루트 2K-1이 2가 되는 거고요. 2K-1은 4가 되겠죠. K는 2분의 됐지? 밑에 문제 다 똑같으니까 직접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13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3번까지만. 무리함수와 역함수의 관계. 이 개념 설명한 거 봐봐. 우리 앞에서 했던 거야. fx와 f 인버스 x의 그래프는 어디에? y는 x의 대칭이니까 둘의 교점을 구할 때는 y는 x를 대신 넣어서 구하면 된다는 거야. 그렇지? 물론 f와 f 인버스 x의 교점이 항상 y는 x 비해서만 생기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y는 x가 아닌 그 밖에서도 교점이 생기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로 교점을 구해야 되는 문제들에서는 그거 고려하지 않고 y는 x만 가지고 구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맞니? 893번 보시면 자, 이놈의 그래프와 역함수 그래프가 만나는 두 점을 PQ로 할 때 선분 PQ의 길이는 그러면 역함수 꺼져 y는 x가 대신 들어오면 되겠죠. 그러면 루트 x-1 플러스 1과 y는 x의 교점 찾으시면 되는 거고요. 제곱해야 되는데 루트만 남기고 넘기자. 루트 x-1은 x-1이야. 제곱 x-1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고요. 우면 다 넘길게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요. 따라서 x는 얼마다? 1, 2. 아, 교점. p는 뭐라 될까? 1,1이겠죠. y는 x가 있으니까 x가 1 나오면 y는 1 나오겠죠. q는 2,2가 되겠죠. tq의 길이는 전과 증사에 본다면 루트 2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선생님 여기서는 둘 다 유효해? 고민 안 해도 됩니까? 어차피 두 개로 했으니까 두 개로 하면 두 개 다 의심하지 않고 쓰면 되겠죠. 궁금해서 확인해봐요. 자, 이 함수의 정의역이 얼마 되니? x는 1 이상이죠. 됐지? 치역도 얼마 되니? 만 1 이상이죠. 이 치역은 역함수의 정의역이니까 역함수도 x는 1 이상이죠. 결국 둘이 만나려면 1 이상인 데서만 만나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내가 교점 두 개가 1과 2니까 둘 다 쓸 수 있었어. 둘 다 교점이 될 수 있는 거야. 그치? 근데 이거 할 필요가 없는 게 왜? 두 개 맞는다 어차피 그랬으니까 두 개 나오면 두 개 다 믿고 쓰면 돼. 근데 문제에서는 한 개라고 했는데 내가 보는 게 두 개라면 그때는 좀 확인하셔야겠죠. 한번 볼게. 바로 988과 94번인데 봅시다. 자, fx와 역함수를 gx로 할 때 이게 뭐야? fx와 gx의 교점을 찾는 거지. 그게 시글이잖아. 근데 그게 몇 개라느냐? 한 개만 있다 얘기했지. 실제로 한번 풀어볼게. 역함수 꺼져. 뭐가 들어온다? y는 x가 들어온다고. 그러면 루트 x 플러스 1은 x 마이너스 1이고요. 제곱하면 x 플러스 1이고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되겠죠. 우변 이항시키면 x 빼기 3 x는 0 또는 3. 두 개 나오는데 한 개라고 그랬어요. 확인해. 자, fs의 정의역 얼마 되니? 마이너스 이상이죠. fs의 치역은 얼마 되니? 1 이상이죠. 이게 역함수의 정의역이 얼마 되니?
1 이상에서 그려지고요. 이 역함수는 1 이상에서 그려지기 때문에 그 교점이 0에서 나올 수 있어 없어? 역함수는 1 이상밖에 안 돼. 0이 나올 수가 없어. 역함수가 안 그려지니까. 이거 버려야 되는 거지. 이게. 됐지? 그래서 3만 우리 찾는 알파벳. 오케이? 이렇게 해서 하나 아닌 걸 버려야 돼. 무조건 둘 중에 작은 거 버립니까? 아니야. 아니야. 정역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 이렇게. 이거 이하가 되니까 큰 게 버려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반드시 정역과 치역, 역함수의 정역을 확인하셔야지 해당되는 걸 찾을 수 있고 버려야 될 걸 결정할 수 있고. 무조건 작은 거 버리는 거 아니야. (897번) 마지막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는 결국 교점의 좌표가 구해졌죠. 방정식을 풀어서. 자, 이번에는 방정식을 풀 수 없는 형태야. 볼게요. 자, 이놈과 역함수의 교점 사이 거리가 4루트야. 역함수 꺼지고 뭐가 들어온다? x가 들어온다고요? 자, 루트 2x-a 플러스 2는 x가 될 거고요. 넘어온 다음에 제곱할게. 2x-a는 무변형 시키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4 플러스 a는 0이 되겠죠. 자, 이걸 풀면 뭐가 나오니? x 값이 나오겠고 그게 두 교점이 되겠죠. 근데 a 때문에 풀려 안 풀려? 안 풀리지. 자, 미적계수 포함되어 있어서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 2차 방정식 나오면 우리 뭐 한다? 나올 때마다 얘기했는데 형은 뭐 어떻게 나왔지? 인수분해 할 수 없는 2차 방정식 나왔어. 어떻게 된다? 항상 일정한 뭘 항상 일정한 소리야? 그냥 못하지? 넌 얼마 안 됐으니까 대답 못해. 너 씨. 너 네. 잘못했잖아 제가. 인수분해 할 수 있는 2차 방정식 나왔어. 근거를 그렇지. 역시. 두 거를 알파 베타로 두고 혼자 해석을 쓴다. 이거는 항상이야. 고등학교 수학 내에서 수능 볼 때까지 항상이야. 막히면 주저없이 일단 두고 알파 베타를 두시고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다? 6. 알파 곱하기 베타는 얼마다? 4 플러스 1을 가지고 풀게 되겠어. 그러면 두 교점이 얼마 되니? 알파 콤마 알파랑 하나는 뭐가 되니? 베타 콤마 베타 되겠죠. 둘 사이 거리가 4루트이라며. 자, 둘 사이 거리는 어떻게 한다? 루트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 더하기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 얘가 둘 사이 거리인데 그게 얼마다? 4루트 2죠. 제곱하면 루트 날아가니까 2배의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이고요. 제곱하면 32.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이 16이야. 자, 이거 두 가지로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곱셈 공식의 배분 공식에 의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가 되겠고요. 이게 16이라는 얘기야. 집을 넣겠습니다. 36 마이너스 4 플러스 a가 16 마이너스 4 플러스 a는 찌링 마이너스 20 마사 약분하면 5 a는 얼마다? 1 됐죠? 그래서 두 점 사이 거리를 준 다음에 거꾸로 두 근을 찾는 문제들이야.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역함수와의 교점 문제는 역함수 절대 구하는 일 없고 대신 y는 x가 들어오고요. 절대 구해지는 방정식의 두 실근이 항상 교점이 될 수는 없다. 그치?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정역에 둘 다 포함될 때만 그게 교점이 될 수 있는 거고 그걸 벗어나게 된 놈들은 교점이 아닌 놈들이죠. 가짜 교점이야. 버려야 돼. 그런 부분들 좀 조심하시면 나머지는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유형 13번까지 마무리했고요. 남은 건 이제 무리함수와 직선의 위치관계, 그 다음 활용 문제들이야. 직선의 위치관계 우리 유리함수도 얘기했는데 무리함수 때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시험에. 그래서 신경을 많이 써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유형 14번이고 활용은 두말할 것도 없죠. 좌표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무리함수 마무리하고요. 경우의 수 조금 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됐지?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